상사가 갑자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부를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 기분 아시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권고사직인데요. 이건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와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정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이 한마디에 정말 심장이 쿵 하죠? 그리고 조용한 회의실로 불려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커리어의 아주 중요한 교차로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길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숨겨진 함정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와의 그 대화는 그냥 단순한 면담이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이 모호한 작별 인사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요, 어떻게 회사를 떠나는지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법적인 권리, 심지어 다음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 정말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 바로 사직과 해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당신 나가세요 라고 통보하는 거죠. 일방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 다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나가주실 수 있나요? 라고 권유하고 내가 네, 그럴게요 라고 동의해야만 성립되는 상호 합의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문제의 핵심, 바로 여러분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상황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합의 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의라는 두 글자 때문에 여러분이 가졌던 수많은 권리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늘 설명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여러분에게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요,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정말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는요, 회사가 정부에 어떤 특정 코드를 제출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거든요. 여러분의 실업급여 운명은 바로 이 코드 26번의 세부 항목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회사가 당신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뜻의 26-1이나 26-2 코드로 신고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유를 뜻하는 26-3번으로 처리해주면 그때는 받을 수 있죠. 결국 회사가 어떤 코드를 찍어주느냐에 여러분의 당장의 생계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 점은 제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말로 걱정 마세요, 실업급여 받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이직 확인서라는 공식 서류에 어떤 코드가 찍혀서 정부에 제출되느냐, 그것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권고사직에 동의했을 때의 피해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손실이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직서에 사인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금전적 권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해고 수당이라는 건데요. 원래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알려주거나 아니면 30일치 월급을 줘야 하거든요. 근데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라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3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리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당연히 이건 부당해고다 라고 주장할 권리는 사라지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진짜 치명적인 손실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분을 내보낸 거라면요,
법적으로 3년 안에 같은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다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순간 바로 이 강력한 보호장치를 영원히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명확하고 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 행동계획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세요. 둘째, 그 어떤 서류에도 절대로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셋째, 모든 대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을 전부 기록하고 저장해 두세요. 넷째, 만약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위로금이나 유리한 퇴사 코드 같은 조건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사한 뒤에도 회사가 약속한 코드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까지 하셔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빠른 합의가 여러분의 미래에 있을 더 큰 권리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